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재무회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 기업회계나 전산회계를 통해 회계나 세법을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부분은 전산세무를 통해 처음으로 회계나 세법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제가 수업 내용 계속적으로 기초적인 것들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시고, 기업회계나 전산회계를 통해 오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은 복습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아는 내용들은 그랬지 머릿속으로 기억을 떠올리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시간 나갈 부분 재무회계의 이론적 기초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근 1년간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이번에 나올 확률이 커요. 올해 중에 한 번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론적 기초 부분은 별표를 쳐두시고 나올 법하니 좀 암기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재무회계를 배울 건데 재무회계에서 회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회계를 왜 배우고 회계는 무엇인지 좀 알고 넘어가죠. 회계는 어찌 보면 언어예요. 언어인데 어떤 언어냐?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많은 거래가 일어날 것이고 이 거래를 좀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왜 배운다?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함이잖아요. 우리 좀 딴 얘기긴 한데 이성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해요. 그럼 이성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할 때 요즘 어떻게 해요? 뭐 저희 때는 편지나 쪽지로 마음을 전달했는데 요새는 뭐 메신저로 많이 하죠. 메신저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다 편지였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내 마음을 편지나 메신저로 이쁘게 정리해서 심사숙고해서 이쁜 말로 내 진심을 담아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을 받은 상대방은 이 편지를 통해 상대방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만나도 되는 사람인지 뭐래요? 그쵸? 의사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편지나 메신저에 의한 내 고백이 진심이 담겨져 나와 있다면 이 사람도 내 마음을 받아들여 의사 결정을 할 것인데 회계도 동일해요. 회계도 수많은 거래를 이쁘게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배울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회계를 수많은 거래를 정리한 회계를 일정한 표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통해.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보고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의 대표다. 그럼 회사의 대표는 우리 회사가 재무가 튼튼한지 이번에 수익이 좀 많이 났는지 보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앞으로 내가 더 사업을 확장을 할지 아니면 사업을 좀 줄일지, 또는 내가 주주다 아니면 내가 채권자다,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회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되니 재무 성과가 좋으니 돈을 좀 더 빌려줘도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추가적인 확장을 할지, 돈을 회수할지, 투자를 더 많이 할지. 그래서 우리는 회계를 배운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영상 활동을 일정한 원리에 의해 기록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쁘게 꾸밀 건데 어떤 원리에 의해 이쁘게 꾸밀 것이냐, 일정한 원리에 의해 꾸밀 것이다. 그게 복식부기라는 거예요. 복식부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차변과 대변으로 경영상의 활동을 구분하겠다라는 건데,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복식부기와 반대되는 것이 단식부기예요. 얘랑 반대되는 게 단식부기인데, 단식부기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단식부기는 우리네 어머님들이 예로부터 회계를 나도 모르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계부를 쓰면서.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벌어들인 수입이 뭐 300이다. 이 300 중에 우리의 학비도 쓰시고, 우리의 식비 반찬값도 쓰시고, 뭐 간식이라든지 집에 가전제품을 샀다라고 하면, 우리 집에 월 말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100원 남아있다. 그럼 우리는 이 100원으로 저축을 얼마 하고 앞으로 가족을 어떻게 꾸려갈지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결과만 나타내는 방법이 단식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회계는 좀 있어 보여야겠죠. 이제 우리 재무지표를 만들 건데, 우리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좀 이거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이름도 일정한 이름을 쓰겠고, 동일한 이름을 쓰겠고, 원인과 결과를 같이 나타내고자, 즉 만약에 식비라면 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 현금으로 결제했는지, 또는 이 수입이 현금으로 들어왔는지 또는 아직 외상으로 못 받았는지,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같이 나타내고자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복식북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복식북이에 의해 회사의 경영상의 활동을 일정한 원리, 복식북이에 의해 나타낼 건데, 우리 이제 하나는 약속을 할 거예요. 뭐냐? 좀 유치하지만 자산과 부채, 우리는 감정이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의 방, 수익과 비용의 방.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약간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 수익과 비용은 약간 변태적이에요. 좀 유치하지만 따라와요. 약간 변태적이라. 차변과 대변. 차변은 이름 들으면 좀 기분은 덜 나쁘죠. 근데 대변, 이름 자체가 기분이 안 좋잖아.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대변, 기분이 좋으면 차변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 얘는 일반적이니 기분이 좋으면 차변, 기분이 나쁘면 대변으로 보겠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여러분 자산이라 함은 내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받을 돈 또는 내 자산. 그러면 받을 돈이나 자산이 늘어나면 기분이 좋죠. 그러니 자산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으니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대변. 자, 좀 유치하죠. 부채는 내가 나중에 갚을 돈이야.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찝찝하죠. 그럼 부채가 는다라는 건 기분이 별로다. 그러니 부채가 늘면 기분이 나쁘니까 대변. 부채가 줄면 기분이 좀 한가해지겠죠. 그래도 좀 여유로워지겠죠. 그러니 부채가 감소하면 기분이 좋으니 차변.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얘는 변태적이라 반대야.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대변, 기분이 나쁘면 차변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감소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변태적이라 차변, 수익이 증가하면 변태적이라 기분이 좋아서 대변. 반대로 비용, 우리가 쓴 돈, 우리가 경영활동 하면서 돈이 나가야 돼. 돈 쓰는 거, 그쵸? 쇼핑 같은 거 기분 좋긴 하죠. 근데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거니까 비용이 나가면 기분이 나쁜 걸로 해요. 자,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비용은 변태적이라 비용이 증가하면 변태적이라 차변, 비용이 감소하면 기분이 좋지만 변태적이라 대변.
요것만 우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의 약속. 그리고 자본은 수익과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익과 같은 편이라 수익이랑 같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넘어가시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좀 내용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린 복식북이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런 식으로 여러 경영상의 활동을 회계에 기록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 즉 대표나 주주나 채권자 등에게. 그러면 정보 이용자는 이 정보를 받음으로써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할지 회수할지 아니면 사업을 확장할지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는 이 정보 이용자를 구분을 지으네. 우리 회사의 밖에서 우리 회사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여기에는 주주나 채권자나 정부 등이 있겠죠. 우리 회사 밖에서 우리 회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 즉 내가 대표이거나 경영자야, CEO거나 또는 재무 담당자 또는 우리 회사의 감사, 내부 감사인 경우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고 싶어 하겠죠. 즉 내부 이용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는 왜 굳이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을 지을까? 왜냐하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우리도 회계를 기록하는 방법을 달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무회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는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관리 회계를 작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무슨 차이가 있기에 구분을 지을까요? 자, 표 보시면, 우선 표 보시기 전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법해요. 그러니 별표 치시고, 문제 내기 딱 좋거든요.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가 아닌 것은, 차이가 틀린 것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크니까 별표 치시고, 앞에서 보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는 재무회계를 작성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겠죠. 밖에 사람들 보여주는데 중구난방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일정한 원리, 즉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 재무제표로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재무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다. OX, X겠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니까. 또 재무회계는 일정한 규칙 없이 재무제표를 만들어도 된다. OX, X겠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OX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관리회계는 우리 회사 경영자나 관리자를 위한 회계이니까 일정한 형식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볼 목적이니, 내가 대표님에게 보고할 목적이니 국제회계 기준처럼 일정 원리 아니어도 좀 보기 좋게만 작성해서 줘라.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없다. 다양한 형태로 작성을 해도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 대표님이나 경영자, 관리자에게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관리에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관리에게는 일정한 원리에 의해 작성이 되어야 한다. OX, X겠죠. 일정한 양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 이렇게 회계는 정보를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한번 보면,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가 밑줄 치는 부분은 같이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되는 거래를 일정한 원리에 의해, 어떤 원리? 그렇죠. 복식부기에 의해 기록하고 분류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록하고 분류해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원리를 하나하나 배워갈 것이다 라는 거. 그럼 회계는 왜 배우냐? 그렇다.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정보를 식별하고 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는 거. 그래서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죠. 네,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식부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만들 것이에요. 재무제표를 만들 것이고,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하나하나 보겠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시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이다. 일정 시점 별표 치시고, 일정 시점에 정보를 나타낸다. 자산과 부채의 정보를 나타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번 치시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우리가 사용한 비용이 얼마인지 금액을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사용한 수익, 벌어들인 수익, 사용한 비용을 나타내는 표이다라는 거. 되셨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의 특징을 설명드릴 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이 된다라는 거.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무슨 차이예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 재무제표를 만들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한 달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까지 배울 거니까 앞으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재무제표 회계 기초적 이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문제 또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